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방과후 시간에 산화 환원 부분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구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구리가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산소를 공급했더니 검정색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물질에다가 두 번째는 수소 기체를 공급하였더니 다시 붉은색 구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가부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구리가 있었다고 했으니 구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산소를 반응시켰으니까 산소랑 반응시켰다 라고 반응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하여 구리 앞에다 이자를 붙여주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구리가 산화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산화구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개수 이자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면 구리는 원래 붉은색이라고 했었는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이라고 했거든요. 이 색깔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검정색 물질이 얘인데 얘가 바로 산화구리인 CuO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산화된 물질은 뭐냐면, 구리가 원래는 지 혼자 있었는데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산소 짝꿍이 생겼잖아. 그래서 구리가 산화구리로 산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산화구리 CuO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 기체를 반응시켰대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산화구리는 수소와 반응을 하여 산화구리가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화구리 옆에 붙어있던, 여기에 속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구리가 돌아오게 되고요. 수소가 산화구리에 붙어있던 산소를 떼어오며 물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로 산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수소는 산소 기체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다시 구리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붉은색 구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과정에서 산화된 물질은 수소 기체가 산화되었으니 수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도 역시 구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연소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가 첫 번째 연소되어 산화구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돌아오는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과정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의 경우를 보시면 구리판을 가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가열을 할 거냐면 겉불꽃에다가 가열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촛불이 알콜 램프든 어쨌든 이렇게 불이 나왔을 때 겉불꽃은 상대적으로 공기 중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겉불꽃에서는 산소 기체와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서는 반응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 구리가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 기체와 반응하며 연소되었다. 그래서 산화구리를 형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하여 이자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가화학 반응식에서는 구리가 자기 혼자 있었는데 산소와 반응하며 산소 짝꿍이 생겼거든. 그래서 구리가 산화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과정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이 산화구리를 형성했다고 했어. 이때 구리는 우리가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산화구리는 검은색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검게 변한 이 구리판 자체를 어디에다가 이번에는 반응시킬 거냐면 속불꽃에다가 반응을 시킬 거래요. 그럼 속불꽃이랑 반응을 시켰을 때 다시 붉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나 과정도 화학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산화구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산화구리를 이번엔 속에다 집어넣었잖아. 속불꽃은 공기 중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산소 기체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완전 연소된 기체가 이 안쪽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구리가 뭐랑 반응을 할 거냐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일산화탄소는 산화구리에 붙어 있는 이 산소 기체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리로 돌아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일산화탄소가 이 산소 기체를 뺏어오며 이산화탄소 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는 화학 반응식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이때 이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를 반응하는 게 아니라 탄소와 반응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공급되고 있는 연료가 탄소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산화구리 앞에다 이자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나면 이때도 역시 산화구리가 구리로 돌아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되거든. 여기에서도 똑같이 환원과 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간화 반응은 통틀어서 산화 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기억번에 구리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검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가도 나도 둘 다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와 환원은 늘상 동시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은 다시 구리로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색이었던 애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화구리였는데 구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산소가 떨어져서 환원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는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광합성이랑 호흡이랑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가의 경우를 보시면 얘는 광합성식이야.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물질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이거 포도당이 산소기체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호흡이잖아요. 이때도 역시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은 메테인, CH4가 메테인이거든. 얘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며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물질은 모두 다 이산화탄소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때 포도당으로 전환하며 원래 이산화탄소 속에는 산소가 12개 들어있었어. 그런데 포도당 속에는 산소가 6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소의 개수가 줄어서 환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물 속에는 산소가 6개 들어있는데요. 산소기체 속엔 12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산소기체로 전환되며 산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얘는 산화된 물질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될 거야. 따라서 우리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포도당 속에는 산소가 6개인데 이산화탄소 속엔 총 12개거든. 그래서 얘는 산소기체가 늘었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산소는 물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산소 속에는 12개가 들어있었는데 물 속엔 6개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과정은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화된 물질은 포도당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메테인인데요. 메테인은 반응을 통해 뭘로 전환이 되냐면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메테인은 산소 짝꿍이 없었는데 탄소로 변하며 탄소의 짝꿍이 생겼거든. 그래서 산소가 생겼으므로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반면에 산소 기체는 물로 전환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산소의 개수가 원래 4개였는데 2개로 줄었다. 그래서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화된 물질은 역시 메테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번 보시면 아까 기억은 했고 니은번 보시면 이 가나다 모두 다 우리가 산소가 늘었다 산소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 또는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 둘 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가 다에서 모두 다 산소가 포함된 반응물이 산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가에서는 물이 산화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가나다가 모두 다 구리랑 관련된 식이야. 근데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2번에서 이미 봤던 식이거든요. 산화구리를 수소기체랑 반응시키는 거, 산화구리를 탄소랑 반응시키는 거입니다. 그랬더니 산화구리가 모두 다 환원되어 그냥 구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나 탄소가 산화되는 화학 반응식이었어요. 표시 한번 할게요. 산화구리는 원래 산소 짝꿍이 있었는데요. 얘가 구리로 변하며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환원되었고요. 반면에 수소기체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반면에 탄소가 산소기체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는 산화구리가 둘 다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우고 나서 다를 한바탕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단은 무슨 이야기냐면 단은 금속들끼리의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이 있고요. 거기에 구리라는 금속을 반응을 시켰어요. 이때 질산은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화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뭘로 존재한다고 했냐면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리와 반응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은이온이야. 그러니까 금속이랑 금속 이온이 반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속들끼리는 모두 다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금속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면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이때 이 수용액 속에다가 구리를 집어 넣으면, 자, 비커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집어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리라는 금속을 이렇게 집어 넣잖아. 그러면 구리 주변에 이렇게 알갱이가 석출된대요. 그리고 이때 이 알갱이를 이제 걷어다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를 봤더니 제가 바로 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원래는 은이 질산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독립적으로 지 혼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이 석출되었구나.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은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가 완전한 은이 되는 거야. 근데 은은 원래 전자를 한 개 잃고 있던 애다. 근데 얘가 완전한 은이 되려면 이 사이에 전자를 뭐 해야 하냐면 전자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은 이온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은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그런데 이때 은 이온에게 전자를 뺏겨주는 애가 있잖아. 걔가 바로 뭐냐면 금속이 전자를 뺏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금속은 구리고요. 이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는 뭘로 변하냐면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 원래는 완전한 상태였는데 구리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는 전자를 몇 개씩 버리냐면 2개씩 버리네요. 구리 2+예요. 그래서 일단 구리는 전자를 잃었으니 구리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은 이온은 전자를 1개 얻어가고 구리는 전자를 2개 버려서 얘네 둘은 숫자를 좀 비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용액 속에 그냥 수용액에다가 이온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1개 들어왔다. 근데 얘는 전자를 2개 버렸어. 그러면 이 전자 2개를 은 이온이 먹어야 된다. 근데 은 이온은 전자를 1개밖에 못 먹어. 그러면 은 이온은 이 전자를 2개 먹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은 이온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개가 전자 2개를 먹고 이만큼이 사라져. 구리 이온 지금 1개 들어왔는데 은이온 2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온 2개가 2개의 전자를 먹고 2개의 은을 형성한다 라고 하시면 됐고요. 정리하면 구리 이온은 1개가 생겼는데 은이온은 2개가 반응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용액 속에 최종적으로 양 이온의 개수가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음이온은 하는 게 있어 없어? 그쵸, 음이온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쟤는 그냥 개수 계속 일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양이온의 개수만 줄어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이온의 개수도 줄어든다 라고 했었어요. 구리 이온 1개 들어가는데 은이온은 2개가 반응하여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가와 다에서 산화구리는 환원된다까지 했고요. 다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잃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산화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은이랑 구리랑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사실 반응성을 물어보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설명을 하면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 또는 이온화 경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은이온이랑 구리랑 반응했을 때 구리가 전자를 잃어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반응성이 크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은보다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다 반응이 진행되면 수용액의 색깔, 미안하다. 나 지금 글씨를 못 보나 보다. 양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양이온의 개수는 들어가는 개수보다 빠져나오는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개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4번이네요.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문제 보시면 철의 재련이랑 철의 부식, 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나다를 볼게요. 가번 보시면 일단 철의 재련 과정에서 철을 재련하기 전에 일산화탄소를 먼저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코크스를 연소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죠. 일단 코크스는 탄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탄소를 산소기체랑 반응시켜서 이때 발생하는 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산화탄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수를 잘 보시면 이때 만들어내는 물질은 일산화탄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랑 산화철,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산화철과 반응을 시키면 일산화탄소가 철을 떼어가서 순수한 철만 얻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철의 재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네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변하며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철은 순수한 철로 변하기 때문에 원래는 산소 짝꿍이 있었으나 산소가 사라졌으니 산화철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변하니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4번 보시면 철이랑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얘네는 철이 당연히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산소 짝꿍이 생겼기 때문에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최종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철은 금속이어서 얘는 전자를 잃고요. 그 전자를 누가 얻어갈 거냐면 산소가 얻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자의 산화 환원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철이 전자를 2개 잃어요 라고 얘기했었지만 예외적으로 이 산소와 결합할 때는 철이 전자를 3개 잃거든요. 그래서 철이 Fe3+ 짜리를 형성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산소 같은 경우는 2개의 전자를 얻어가게 되거든. 이때 얘네가 결합할 때 철 2개당 산소 3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철이 2개라면 전자를 6개 잃었잖아. 그러면 산소 3개가 각각 2개씩 3세트가 얻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의 산화 환원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자는 철이 잃은 걸 산소가 얻어가기 때문에 철에서 산소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에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을 집어넣는 경우에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냐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 비커에 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CuSO4라고 써주시고요.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용액 속에서는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 아연 이온이 이렇게 아연 막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초에 수용액 속에 아연을 넣었을 때는 일단 이온이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 요 2가지만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연 이온을 넣으면 이 아연과 누가 반응한다라고 했냐면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있는 금속 이온과 반응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뭐와 뭐가 반응을 할 거냐면 아연과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연 주변에서 알갱이가 석출이 될 텐데요. 이때 이 알갱이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구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으로 존재했던 애가 최종적으로 구리로 석출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구리를 형성하게 되며, 구리 이온은 원래 전자 2개를 잃고 있던 애야. 근데 얘가 전자를 얻어야만 구리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때 구리 이온에게 전자를 잃어주는 역할을 한 애가 누구였냐면 바로 금속이거든. 여기에선 아연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어줘야 구리 이온이 얻어갈 수 있으니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때 아연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변하는 반면 구리 이온은 구리로 석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액 속에 아연 이온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반면에 구리 이온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연 이온은 그러니까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변할 때 얘는 전자를 2개씩 버리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갈 때 2개씩 전자를 얻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연 이온 하나가 들어가면 구리 이온 1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아연 이온 하나가 들어가면 구리 이온 1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수용액 속의 총 이온의 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여기 보이는 이 황산 이온 있잖아. 이 음이온 달고 있는 황산 이온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구경꾼 이온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는 여러분들이 색깔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애초에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녹아 있잖아. 그러면 그 수용액이 무슨 색이라고 했었냐면 구리 이온이 녹아 있으면 푸른색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구리 이온이 구리로 점점 사라진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푸른색이 연해진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림 확인할게요. 왼쪽이 반응 전이고요. 오른쪽이 반응 후인데, 왼쪽에 보시면 구리 이온이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 후에 보시면 구리 이온은 사라졌고 아연 이온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있을 때는 푸른색이었는데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나니까 색깔이 무색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게 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보시면 이 반응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는다 라고 했었죠.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황산 구리 수용액에서 색깔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구리 이온 때문이다. 아까 구리 이온이 있을 때는 푸른색이었는데 없을 때 무색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수용액 속의 황산 이온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황산 이온의 개수는 쭉 일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요.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금속들끼리 산화 환원 반응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금속들끼리 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는 온전한 금속이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금속 이온 상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금속 이온이었던 애가 최종적으로 금속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X 금속이랑 Y 금속이 반응한다라고 친다면 이때 Y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얘네가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원래는 금속이었던 애가 최종적으로 얘는 그냥 일반적인 금속으로 돌아오게 되고 대신에 전자를 누가 잃어준다라고 했냐면 X금속이 전자를 잃고 X가 이온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응이 일어난다면 원래 이온이었던 애가 최종적으로 금속으로 석출된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석출되었느냐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가랑 나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봤던 거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가의 상황은 질산은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 수용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은이온이랑 질산이온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구리 CU를 집어 넣었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까 지문에서 보았는데요. 여기에선 최종적으로 은이 석출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은이온이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기호로 쓸게 은이 석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이온은 원래 자체가 전자를 잃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얘가 전자를 얻어야만 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자를 누가 잃어준다라고 했냐면 이 수용액 속에 집어넣은 이 금속이 전자를 잃어주는 거거든. 이 금속이 전자를 잃고 구리가 이온으로 변하면 그 전자를 은이온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때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씩 잃는다고 했어. 근데 은이온은 전자를 1개밖에 못 얻어가잖아요. 그래서 은이온이 몇 개씩 반응한다라고 했냐면 2개의 은이온이 반응하여 2개의 은이 석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구리 이온이 하나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은이온은 2개가 은으로 사라진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반복. 구리 이온이 하나 들어가면 은이온은 2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총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요. 구리 이온 하나 들어갈 때 은이온 2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질산은 수용액은 처음에는 무슨 색이냐면 무색이야. 그냥 투명하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변해서 이 수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수용액 속이 무슨 색으로 변해? 그쵸, 푸른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리 이온이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푸른색으로 변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애는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 요 2가지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얘도 역시 최종적으로 뭐가 석출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구리가 석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요. 얘가 구리로 석출이 되었으니 구리 이온은 원래 전자를 잃고 있었던 상태니까 얘가 전자를 얻어야만 완벽한 구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전자를 잃어주는 애가 이 수용액 속에 집어넣은 아연이라고 했었죠. 이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연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된다
연해진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아연은 이온으로 변할 때 전자 2개 잃는다 라고 했고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을 때 2 플러스니까 전자 2개 얻는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아연 1개가 들어가면 구리 이온 1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 같은 경우는 총 이온수가 변함이 있다 없다? 얘는 총 이온수가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1개 들어가면 1개 사라지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는 수용액색이 어떻다? 그렇죠. 애초에 얘는 황산구리 수용액이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있었어. 그래서 얘는 원래 푸른색이었다. 나는 원래 푸른색인데 구리 이온이 점점 구리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이 연해진다 라고 해야 합니다. 푸른색이 짙어지는 게 아니라 구리 이온이 사라지니까 푸른색이 연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은이온은 환원된다 라고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은이 은으로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총 이온수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아연과 구리 이온의 반응이거든요. 얘네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총 이온수가 일정하다라고 했고 가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가에서는 수용액이 푸른색이 진해지고 가에서는 구리 이온이 점점 녹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나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진해지고 나는 푸른색이 연해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 염선에다가 아연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최종적으로 수소기체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쓸게요. 아연을 어디에다 넣었냐면 묽은 염선에다 넣었습니다. 그냥 개수까지 한 번에 맞출게요.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서 아연이랑 염소랑 결합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화학 반응식을 직접 쓰기보다 아연이랑 염산이랑 반응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수소기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설명 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염산이라는 이 물질의 특성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염산은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아입니다. 근데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수용액 상태일 때 이온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이온 중에서도 특히 수소 이온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산성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금속과 금속 이온이 있으면 그들 사이에도 전자를 뺏고 뺏기는 전자의 산화환원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수소 이온도 역시 전자를 얻고 뺏기는 전자의 산화환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와 누가 반응을 하는 거냐면 금속인 아연과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 얘네 둘 사이에 전자를 뺏고 뺏기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 원래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던 애가 최종적으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 기체 먼저 H2라고 써 놓을게요. 근데 이때 수소 이온은 원래는 얘는 1족 1번짜리라서 전자 한 개를 버리고 있는 애야. 근데 얘가 완전한 수소가 되려면 요 사이에 전자를 얻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우리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전자를 잃어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아연이라는 금속이에요. 근데 아연은 전자를 잃을 때 한 번에 2개씩 잃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연 2+를 형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연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우리가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연이 전자를 2개 잃으면 그 2개의 전자를 수소 이온이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수소 이온은 전자를 1개밖에 못 먹어. 그러면 수소 이온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수소 이온이 2개의 전자를 먹으면 2개의 수소를 만들어서 결국 수소 기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됐죠? 아연이 아연이온 1개로 변하면 수소 이온 2개가 사라지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도 아연 이온이 하나 형성될 때 수소 이온이 2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하나인데 사라지는 건 2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 이온의 수가 감소하였다. 또는 전체적으로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총 이온 수가 감소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씩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보시면 아연은 수소보다 산화가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기 위하여 누가 전자를 잃어줬냐면 아연이 전자를 잃어줬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잃은 전자를 수소 이온이 얻어갔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가 더 잘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잃었을 때를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아연은 전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연 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화된다라는 표현 맞고요. 이 전자를 수소 이온이 얻어 환원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아연 이온이 하나 들어가면 수소 이온은 2개가 사라졌거든. 들어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가 맞다고 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도 전자의 산화환원 문제이고요. 금속들끼리의 전자의 산화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끼리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중간 보시면 알루미늄 판에 스티커를 붙였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스티커 붙은 부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스티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일단 이때 사용되는 금속은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화구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염화구리 수용액이 담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판을 집어넣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표면에서 뭔가 석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수용액이 염화구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으니 수용액이고요. 염화구리는 CuCl2라고 쓸 수 있거든. 구리는 금속이고 이 염소는 기체야. 비금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므로 최종적으로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구리는 수용액 상태일 때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Cu2+짜리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얘가 2+니까 이제 염화 이온이 2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판을 집어 넣었다. 근데 이때 이 알루미늄은 금속이잖아. 근데 알루미늄이 혹시 몇 번인지 아니? 그죠? 얘는 13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온을 형성할 때 어떤 이온을 형성하냐면 3+짜리 이온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 갑니다. 지금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이라는 금속 이온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집어 넣었어요.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알루미늄과 구리 이온 얘네 둘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뭔가 석출이 되었대. 이때 석출이 되는 애는 누구일 거냐면 원래 수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금속 이온이 최종적으로 석출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겉부분에 덕지덕지 붙은 애는 구리가 석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수용액 속에는 구리가 구리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구리가 석출이 된다는 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구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리 이온이 얻어갈 전자를 누가 잃어줬냐면 그쵸,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이 잃어주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어야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갈 수 있고요. 이때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얘는 몇 개짜리 이온을 형성하냐면 3+짜리 이온을 형성합니다. 얘는 1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을 거라서 알루미늄이 산화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수용액 속은 원래 구리 이온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얘는 푸른색일 거다. 근데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이온으로 바뀌어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수용액이 원래는 푸른색이었는데 점점 색깔이 연해진다 라고 하셔야겠죠. 색깔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까탈스러운 건 뭐냐면 이온의 개수야. 자, 이온의 개수를 잘 볼게요. 여기 한쪽에다 따로 보자. 일단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을 때 몇 개씩 버리냐면 전자를 3개씩 버려. 근데 구리 이온은 전자를 몇 개만 얻어가면 되냐면 2개만 얻어가면 된다. 그럼 얘네 2개 중에 1개, 2개 이렇게 먹었어. 그렇다고 구리 이온이 2개가 반응할 수 있니? 그건 아니지. 그러자니 전자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알루미늄 이온과 구리 이온은 알루미늄과 구리 이온은 몇 개씩 반응을 하냐면 알루미늄이 2개 들어갔을 때 구리 이온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2개가 전자를 잃으면 하나당 3개씩 버리니까 총 6개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리 이온은 하나당 전자를 몇 개 얻어가냐면 2개씩 얻어가잖아. 근데 이게 3세트야.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6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2개가 알루미늄 이온으로 바뀌면 구리 이온 3개가 구리 3개를 형성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알루미늄 3개짜리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는데요. 얘는 2개의 알루미늄이 2개의 알루미늄 이온을 형성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때 저 전자를 다 집어가려면 구리 이온 3개가 반응하여 3개의 구리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수용액 속에는 알루미늄 이온이 2개 들어갔어. 근데 사라지는 건 구리 이온이 3개가 사라진다. 다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온으로 2개 들어갔어. 근데 사라지기는 구리 이온 3개가 사라집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총 이온의 개수가 감소한다. 또는 양이온의 개수가 감소한다.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억님 디귿 볼게요. 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부분에 구리가 석출된다. 원래 수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속 이온이 석출된다라고 했거든요. 원래 염화구리 속에 구리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알루미늄 이온 수보다 사라지는 구리 이온의 수가 더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다. 그래서 디귿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염화 구리 수용액을 염화 마그네슘으로 바꾼대요. 그러면 이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에서는 이온이 누가 되냐면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야. 이 마그네슘 이온이 누구랑 싸우냐면 알루미늄이랑 싸운다는 소리다. 근데 혹시 이온화 경향성의 순서를 외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칼카나마 알아철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칼카나마 알이야.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또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려는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 곳에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어도 마그네슘이 전자를 더 잘 버릴 거라서 굳이 알루미늄이 전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액의 종류를 염화 마그네슘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 집어넣은 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단번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응할 물질은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 AgNO3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이때 AgNO3에는 은이온이랑 질산이온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구리와 은이온입니다. 그러면 구리는 최종적으로 구리이온으로 산화된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은이온은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된다라고 했네요. 문제 봅시다. 자, 기억번 보시면 수용액 속에 양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리는 구리이온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2개 버리는데요. 은이온은 전자를 1개만 얻어간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구리이온 1개 들어갈 때 은이온은 2개씩 반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이 반응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 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은이온이 환원될 거거든요. 그때 구리가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게요. 은 1개가 생성될 때 구리이온 1개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애초에 구리는 전자를 버릴 때 전자를 2개씩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이온은 1개씩만 얻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리이온 1개가 생성될 때 은은 2개가 생성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뭐 구리, 금속, 아연, 금속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원소 기호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말미에 보시면 AC는 이미 금속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수용액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용액은 CSO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수용액은 SO4 비금속이고 C는 금속이다 라고 했으니 이온 결합이고요. 수용액 속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C와 SO4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데 SO4는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 할 때 E-짜리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는 E+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용액 속에서 어쨌든 반응에 참여할 N은 금속 이온이어야 하니 C 플러스 얘가 반응에 참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A랑 B를 집어넣는데 A에서는 금속이 석출되어 있는데 B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건
최종적으로 석출되는 금속은 누구냐면 수용액 속에서 애초에 금속 이온으로 있었어야 돼. 걔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얻어 석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A의 주변에서 이렇게 알갱이가 석출이 됐대. 그리고 이 알갱이가 바로 누구냐면 원래 수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온으로 존재했던 C 이온이 C라는 금속으로 석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건 C 이온이랑 A랑 싸웠어. 근데 A가 전자를 더 버리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C 이온이 전자를 얻어가라고 A가 버려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A랑 C랑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전자를 더 잃기 좋아하냐면 A가 전자를 더 잃기 좋아한다. 그래서 A가 반응성이 크다 또는 산화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다는 건 C 이온이랑 B랑 싸워. 그랬는데 B가 나 전자 안 잃어줘. 그래가지고 C 이온이 전자를 못 얻어간 거예요. 그렇다는 건 B랑 C랑 비교했을 때는 C가 더 센 거야. B가 전자를 안 잃어줬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더 세다는 건 뭐냐면 전자 잃기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 산화되기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기억본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A 이온이랑 C 이온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A는 C보다 전자를 더 잃기 좋아하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는 건 C 이온이 전자 얻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C 이온이 환원되기 쉽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반응 전과 후의 수용액 전체 이온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말미에 보시면 이온이 각각 A, E 플러스, B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C도 우리가 이 수용액 속에서 황산 이온이랑 C랑 둘이 1대1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C도 역시 E 플러스를 형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A가 전자를 버릴 때 A, E 플러스로 될 거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버려. 근데 C 이온도 전자 두 개를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 이온 한 개 생길 때 C 이온도 한 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E 플러스짜리니까. A 이온 한 개 생길 때 C 이온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이온수의 변함이 없을 겁니다.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으니까 수용액 속에 원래 존재하던 이온이 끝까지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용액 속의 이온수는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본 볼게요. A를 BSF 수용액에 넣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A가 전자를 잃어준다 라고 했고요. C 이온이 전자를 얻는다 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A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산화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C 이온이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산화환원 반응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기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응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녹아 있었느냐만 생각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산화환원에 대한 문제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